안녕하세요. 화학 1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러브 엔트로피 잘 보고 오셨죠? 그럼 러브 엔트로피에 나오는 화학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요. 이야 저거 왜 이렇게 너 뻥뻥 터진데 저거? 아니 저거 화학약품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죠? 아니죠. 저거는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늘 나온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이렇게 화학약품들은 빵빵 터지는 걸까요? 자, 이 화학약품들이 빵빵 터지는 이유를 우리는 전자 배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현대 원자 모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원자 모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것처럼 현대 원자 모형은 고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한 개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수소 원자가 아닌 원자, 즉 전자가 두 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전자가 돌고 있을 때는 이 전자만 추적하면 되지만 두 개의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으면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전자를 모두 다 추적해야 하는데 이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 중 한 가지만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자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어떤 운동량을 갖고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현대 원자 모형 등장 배경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이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확대하면 선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같은 전자 껍질이라도 에너지 값이, 에너지 주윤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선 스펙트럼을 확대를 하면 선이 하나가 아닌 두 개 혹은 세 개 이상의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 하나가 아주 작지만 에너지 주윤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같은 전자 껍질이라도 에너지 주윤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현대 원자 모형은 오비탈, 우리가 궤도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건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가 그 위치에서 발견될 확률로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궤도함수의 모양 및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S, P, D, F 등의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데요. 자, 우리는 이 전자가 이렇게 도는 전자, 핵주위를 구처럼 원운동하는 전자도 있겠지만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아령 모형을 하면서 도는 전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들의 도는 궤도의 모양을 우리는 오비탈, 궤도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번엔 오비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오비탈인데요. 자, S오비탈의 전자가 도는 궤도의 모양은 자, 공 모양입니다. 구형으로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것이 S오비탈이죠. 자, 이렇게 핵을 중심으로 구 형태로 전자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좀 더 넓은 곳에서 돌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s 오비탈의 모양이고 두 번째 모형은 2s 오비탈의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s 오비탈의 특징을 정리하면 자,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은 모양은 같지만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기가 큽니다. 다음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에너지 준위는 당연히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 오비탈을 좌표 평면상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x, y, g 입체 좌표에 s 오비탈을 나타내면 1s 오비탈은 그렇죠. 이렇게 작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곳에 구형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확률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렇죠.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가장 높은 확률의
전자가 발견될 가장 높은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ES 오비탈은 그것보다 멀겠죠? 자, 그래서 ES 오비탈은 1s 오비탈에서 잠깐 발견되고, 그리고 자, 두 번째 2s 오비탈에서 가장 많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p 오비탈인데요. 자, p 오비탈은 전자가 도는 궤도의 모양이 R형 모양으로 L 전자 껍질부터, 두 번째 전자 껍질이죠. L 전자 껍질부터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세 가지의 방향을 갖는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하나는 px, 하나는 py, 나머지 하나는 pg라고 하는 오비탈의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축방향으로 존재하며 px, py, pg는 에너지 준위가 같습니다. 방향만 다른 거지 에너지 준위는 같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3p 오비탈은 2p 오비탈보다 크기가 크고 에너지 준위가 높은 오비탈입니다. 이건 s 오비탈과 같죠? 자, 그럼 오비탈의 표시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비탈은 우리가 2p2라고 적으면,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2는 주양자수. 우리가 주양자수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자 껍질이죠. 껍질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면 그렇죠. L 껍질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2px2라고 하면, 자, 2는 주양자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p2에서 2는 그렇죠. 전자수. p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p는 그렇죠. 오비탈의 종류. 그 전자가 어떤 모양의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는지 그 오비탈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x는 아까 보셨죠? x는 오비탈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비탈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사실은 5개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비탈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5개념을 살짝 가져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서울이라는 지도입니다. 자, 이 서울이라는 지도를 물질로 보았을 때 이렇게 노원구, 중랑구,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이런 동네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전자 껍질 안에, 동네 안에 집들이 있죠. 자, 집들은 원룸도 있고 3룸도 있고 5룸도 있고 7룸도 있습니다. 방이 1칸짜리, 3칸짜리, 5칸짜리, 7칸짜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집들이 있겠죠. 자, 이런 집을 우리는 SPDF 같은 오비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 안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방이 있겠죠. 자, 방, 원룸은 1개, 3룸은 3개, 5룸은 5개, 7룸은 7개. 이런 방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방들은 각각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같은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때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해하기가 아주 편하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림 가는 수소 원자에서 핵으로부터 x축 방향의 거리에 따른 ES, EPX 오비탈의 전자 발견 확률을 나와 다는 ES, EPX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기억,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ES 오비탈이 EPX 오비탈보다 낮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 지금 수소 원자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인 원자죠. 자, 이렇게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단 같은 전자 껍질에 있을 때죠. 같은 전자 껍질에 있을 때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ES 오비탈과 EPX 오비탈은 전부 다 두 번째 껍질, L 껍질에 있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ES 오비탈과 EP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입니다. 자, 다음 D은 가의 가로축을 Y축 방향의 거리로 나타내어도 ES 오비탈의 그래프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의 가로축이 지금 X좌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X좌표를 나타내는 걸
y좌표를 옮겼다고 해도 방향만 바뀌는 것이지 모양은 똑같이 R형이겠죠. 그러니까 y축 방향의 거리로 나타내야도 이 S오비탈의 그래프 모양은 R형형 그대로가 되겠죠. D는 맞는 보기입니다. 자, 다음 디귿. 다에서 전자는 경계면을 따라 운동한다. 자, 여러분들 나와 다에서 이 S오비탈과 P오비탈의 모양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것이지 이 전자의 궤도를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꼭 이 경계면을 따라 운동한다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겠네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잘 풀고 오셨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이 오비탈에 전자들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